오늘은 제가 온라인 판매하면서 하루 매출 1억을 찍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불과 2주 전에 하루 매출 1억을 찍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그런 현장감을 생생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루에 매출 1억을 찍으면은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하루 매출 1억을 찍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저도 매일 1억을 파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는 하루에 매출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10배 많은 하루 매출 1억을 찍다 보니까 당연히 그보다 10배의 뭔가 행동을 해야겠죠.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하루 매출 1억을 찍었다라는 걸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여드리고 하루에 매출 1억을 팔고 느낀 점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선 매출 1억의 대부분이 쿠팡에서 저는 나왔는데요. 저는 로켓 배송으로 판매를 했고 로켓 배송의 발주 리스트를 들어가 보면 쿠팡 측에서 이렇게 발주를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발주를 보내줘요. 여기 이제 금액이고요. 발주를 쭉 보내주고 제가 매출 1억을 판 날이 3월 21일이거든요. 2025년 3월 21일에 매출 1억을 찍었고 이 3월 21일 보시면은 쿠팡에 납품한 금액이 9,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9,200만원에 제 스마트 스토어가 3개인데 스마트 스토어 하나에서 한 20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B2B로 도매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 도매에서 대략적으로 800만원이 나와서 한 1억 2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매일 1억을 파는 건 아니에요. 1000만원 2000만원 나오던 놈이 뭐 이렇게 하루에 매출 1억 나오니까 또 신나서 유튜브 찍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분이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분이 진짜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매출 1억을 납품하면서 정말 저희 회사가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진짜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3월 21일 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쿠팡 BM한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대표님 혹시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억 2천만 원어치 납품이 가능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납품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억 2천만 원어치 납품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고가 없을까봐 재고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이제 매출이 많이 날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고는 많이 쌓아둔 상태였거든요. 중국에서 수입도 많이 해뒀고 뭐 제조할 물건들은 제조도 미리 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납품이 가능할 줄 알고 아무 고민 없이 네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BM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리고 돈 벌게 해준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맞춰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 지나고 보니 이때는 생각이 짧았구나 라고 싶었는데 왜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 하루 매출 1억을 올리고 느낀 점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갑자기 몰린 주문 야근 시작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 통화할 때 발주가 들어올 때 이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하루 1억이든 2억이든 뭐 납품해달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주문량이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인력을 3배에서 4배 늘려야 되는 건데 그 짧은 순간에 인력을 3배에서 4배 늘리는 거는 절대 불가능했고 일단 문제는 평상시 매출을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온 것만큼 사람도 시스템도 못 따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저도 막상 하려고 보니 당황했었고 일단은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직원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다음 주 발주가 이렇게 들어왔다 납품이 가능하겠냐 일단은 오케이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맞춰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직원들 표정을 제가 슬쩍 봤는데 다 표정이 벙쪄가지고 이게 진짜 납품이 가능할까 이런 표정인 거예요. 대표님 뭐 하시는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인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평상시와 같이 한 오후 6시쯤인가 조금 피곤한데 오늘 그냥 먼저 퇴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퇴근하시려고요? 약간 이렇게 비웃으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발주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퇴근하면 이거 절대 못 맞추겠구나 저도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진짜 저 때는 물류에 투입하느라 뭐 핸드폰 전화건 뭐 유튜브나 이런 건 당연히 못 찍는 거고요. 부모님한테 연락이나 뭐 관련한 일들은 아예 스톱을 한 채로 그냥 물류만 일주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날
그날 저 포함해서 직원들이랑 다 같이 저녁도 일단 짜장면으로 배달을 시켜 먹고요. 밤 11시까지 일단은 첫날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 전날까지 직원들이랑 다 같이 새벽 1시, 2시 막 이때까지도 야근을 하면서 겨우겨우 진짜 납품을 마쳤습니다. 발주가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거를 쳐내기가 좀 무섭달까? 주문이 진짜 미친 듯이 들어와서 저는 무섭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팔레트 둘 곳이 없답니다. 저희는 납품을 할 때 물건을 박스나 비닐에 포장을 해서 팔레트 작업을 하는데요. 평소에 저희 창고가 뭐 야적 공간까지 하면 대략 한 800평 이상이 되거든요. 저희는 항상 창고 자리를 넉넉하게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 자리 공간에 대해서는. 근데 주문량이 갑자기 평소에 3배, 4배가 되니까 팔레트 작업한 물건도 뭔가 쌓아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는 옆집 사장님의 그 마당밖에 없는 거죠. 옆집 사장님도 이제 바쁘시고 자리도 없으신데 제가 부랴부랴 달려가서 바카스 한 병 사들고 가가지고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진짜 저희가 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이때까지 납품을 안 하면 위약금을 물고 진짜 죄송한데 자리를 좀 한쪽 공간만 저희한테 일주일만 좀 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다행히도 저희 젊은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보기 좋아해 주시는 사장님이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일단은 자리 문제는 뭐 급한 대로 불을 껐어요. 근데 제가 이거 물건을 밖에다 두고 나서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비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랑 누가 물건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납품일 전까지 비가 안 오길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잤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저는 딱 이때 느꼈어요. 내가 하루 매출 1억을 할 그릇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죠. 매출을 하루에 1억, 10억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저는 평상시에 뭐 하루에 1,000만원, 2,000만원 팔던 놈이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10배 많아진 주문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를 못하는 거죠. 뭐 자리건 뭐 사람이건 이런 문제들이 일단은 발생이 계속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저는 재고를 쌓을 만큼 쌓아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고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디서 그냥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오듯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대부분 물건을 중국에서 OEM 제조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사입을 하는데 이게 재고를 체크해보니까 재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공장에 급하게 연락을 해보고 이때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한국에 전날에는 도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뒀고 재고가 있느냐 라고 전화를 했더니 일단 재고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들어올 때 월요일이나 목요일 이쯤 이렇게 들어오면은 CBM 기준으로 회원비가 저렴한데 뭐 일단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일단은 물건 최대한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게 포워딩 회사 대표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거 진짜 급한 건인데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게 가장 빠른 배로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고 물건이 진짜 극적으로 출고 전날에 저희 창고에 도착을 해서 이날은 물건 도착하자마자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뭐 퇴근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이렇게 진짜 다 같이 하고 그 다음날 7시에 다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인복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사실 이날 저 혼자 밤샐 생각으로 일을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원들이 보더니 대표님 이거 혼자 절대 못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같이 자기도 늦게까지 남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야근을 했기 때문에 진짜 피곤할 만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좀 화날 만도 한데 그런 기색 전혀 없이 진짜 직원들이 다 야근을 해준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납품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고 당일이 됐죠. 출고 당일날 기사님 연락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날 25톤 차량만 20대가 넘게 왔나 그랬어요. 20대인가 21대가 왔어요. 왜냐면 나가는 팔레트가 한 180팔레트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그날 7시에 출근을 했는데 7시에 출근하자마자 저희 창고에 큰 차 벌써 3대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평상시 납품하는 대로 지게차로 떠가지고 그냥 납품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통제할 시스템도 없고 25톤 차량이 7대가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진격의 거인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진격의 거인을 얼마 전에 조금 봤었는데 그 진격의 거인에서 거인들이 다 같이 막 그 몰려올 때 그런 느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저희 공간은 한정적이고 저희 창고로 들어오기 위해서 막 밖에 도로부터 차가 막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 때문에 그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마비가 돼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하고 이것 때문에 막 민원이 들어오진 않을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님들은 서로 대기하다가 지치고 어떤 기사님은 저보고 왜 감당을 못할 만큼의 그런 물건을 납품을 하냐
아니야, 좀 나누어서 납품을 해라 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저도 제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이때까지 뭐 납품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데, 근데 제가 거기서 뭐 감정을 드러내고 기사님이랑 실랑이를 벌이면은 더더욱 일 진행은 안 되고 그 뒤에 차들은 더 계속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나눠서 최대한 한번 납품해볼게요 라고 일단은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넘겼죠. 이번에는 진짜 시스템에 대한 부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일단은 지게차가 한 대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저는 지게차 한 대 있는 게 평상시에는 진짜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게차 한 대로 180바레트, 200바레트 한꺼번에 출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게차 한 대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상차만 하고 있어도 시간이 뭐 그냥 한나절은 그냥 하루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지게차만.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하루 물량을 나중에 혹시라도 소화할 일이 있고 저희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진다면은 일단은 지게차 2대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게차 상차해주는 사람만 한 사람 있어야겠다. 그리고 상차장이랑 하차장을 따로 둬야겠다. 그리고 차량 대기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해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경험해서 좋은 게, 전 회사에서도 저는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 40PT 출애라 있잖아요. 40PT 컨테이너가 들어올 때 전 회사에서는 그 40PT 컨테이너가 저희 창고로 못 들어왔거든요. 입구가 워낙 좀 좁기도 했고 40PT가 들어오려면 상당히 공간이 커야 되는데 공간이 일단 좁았기 때문에 40PT를 한번 주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못 들어와서, 그때 저희가 한번 그 난리를 치르면서 겨우겨우 물건을 내리긴 내렸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사한 곳으로 오면서는 40PT 컨테이너도 원활하게 들어오고 큰 차도 원활하게 들어오는 곳으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큰 차들이 뭐 20대가 넘게 오다 보니까 뭔가 또 상차장, 하차장을 별개로 뭐 분리하고 이런 필요성을 제가 또 느끼게 됐죠.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이제 다음에는 또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을 한 건데, 제가 미래까지는 이거를 직접 겪어보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사 올 때 진작에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그런 후회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막 큰 차들이 엄청 많이 오고 지게차 상차 작업을 진짜 점심시간도 직원들이랑 저랑 각각 이렇게 팀별로 나눠서 점심을 먹으러 갔거든요. 왜냐면 차는 계속 들어오고 지게차 상차를 계속 해줘야 뒤에서 대기하는 차가 없다 보니까 이날은 점심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상차를 했었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날 사실 뭐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고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바쁘고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우리가 또 커졌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도, 반면에 나는 아직 하루 매출 1억, 연으로 따지면 100억, 200억, 내가 연매출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말로만 내가 하고 싶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준비는 하나도 안 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나 또 이사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날 이후로 제가 진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뭐냐면요, 와, 맨날 이렇게 팔면 진짜 나 대박 나겠다, 엄청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도요, 맨날 이렇게 나가면은 직원들도 맨날 다 나가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때문에 도로가 마비가 되니까 민원도 엄청 들어올 것 같고,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는 하루 매출 1억을 감당할 수는 있어도 매일 매출 1억을 감당하기에는 진짜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하루에 1억을 팔고도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쟤 배부르구나, 나는 한 달에 뭐 1000만원도 못 팔아서 지금 난린데 쟤는 매출 1억 팔고도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매출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일단은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저는 일단 항상 좋은 거는 짧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게 뭔가 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매출이 그만큼 제가 감당이 가능하려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인프라나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이나 지게차가 뭐 여러 대 있다거나 이런 모든 인프라가 따라와줘야 이런 매출도 감당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매출이 하루에 3천만원 올리는 게 가장 최선인, 매출 3천만원이 100% 힘을 다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인데, 하루 매출 1억이 나왔으니 이건 당연히 삐걱될 수밖에 없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맞는 게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들어서 저희가 빵 공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공장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했을 때 빵이 5,000개 나오는 게 정상인데 하루에 빵을 이제부터 2만 개씩 납품을 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밤을 새우거나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해도 이거는 절대 2만 개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다면은 우리의 사람, 우리의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춰져 있는지를 정비를 하고, 내가 앞으로는 매출 올리고 싶으면은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하고 매출을 올릴 생각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제일 크게 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좋게 생각하면 성장통인 거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 정도 그릇이 아닌데 그 이상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겠죠. 저는 그동안 막연하게 매출만 많이 올리면 되지, 대표가 할 일은 마케팅하고 매출 올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만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나 인프라 같은 부분도 제가 전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더 클 수 있는지,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벌써 3번째 저는 이사를 했었는데요, 4번째 이사를 다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매출 1억을 찍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매출은 여러분이 준비만 돼 있다면 언제든지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매출만 보고 덜컥 오케이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회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저처럼 이렇게 혼나면서 느끼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리얼한 이야기와 셀러로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해볼 테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